네, 태풍은 영향을 줄 때도 문제지만 지나고 난 뒤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각종 시설물이 물에 잠기고 난 뒤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또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꺼번에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비 피해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물이 빠지고 난 뒤에도 이 수인성 전염병을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염병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감염성 질환과 함께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으로 저희는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질환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수인성 전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노출이 되고 또 한꺼번에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들은 대개 위장관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 메스꺼움, 구토 같은 이런 위장관계 증상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위장관계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수인성 전염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위장관계 이외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네.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설사보다는 심하게 열이 난다든가 두통이 생긴다든가 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고 열이 계속 난다든가 황달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위장관계 증상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설사, 두통, 발열, 그리고 피곤한 증상 등의 주요 증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인데요. 네. 물을 끓여서 드시고 음식을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균들이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사멸되고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물을 잘 끓여 드시고 음식을 완전히 익혀 드시게 되면 대부분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포도상구균 독소 이런 것들은 이제 열이 가해져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익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나 음식물을 보관하고 또 조리하는 과정부터 청결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먹고 보관하는 데서 각별히 유의를 해줘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수해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질 텐데요. 네. 이런 곳에서는 모기가 쉽게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모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질환, 말라리아라던가 일본 내염 같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감염된 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노출이 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렙토스피라 같은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도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제 뭐 발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웅덩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거나 하시면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곳을 통해서 피부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겠고요. 또 오염된 물에 노출되고 나면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태풍이나 수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대부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고 또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호흡기 질환도 증가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네. 이 수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모기에 의한 전염병들을 예방하려면 방역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방충망 같은 것을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논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들어가실 때는 장화나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착용하셔서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미 물에 한번 노출되었다면 깨끗이
깨끗한 물로 빨리 씻어주시고 상처 같은 게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적절하게 체온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예방법과 또 조심할 수 있는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이 수해 지역에서 이 건강관리 요령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 지역이라면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네. 앞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과 음식물은 잘 끓여 드시고 잘 관리해서 드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이 오염된 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위생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 또 위험해 보이는 곳은 출입을 삼가하셔야지 피부 질환이나 상처가 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겠고요. 피부가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씻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거나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겠는데요. 집이 침수가 되지 않았고 냉난방기 같은 것이 가동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안의 습도를 좀 낮춰주신다면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으로 몸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이 나신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거나 피부에 이상한 증세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 상처가 많으실 텐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또 먹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함께 이 태풍 이후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